네, 안녕하세요. 우리캠핑입니다. 오늘은 제가 캠핑함에 있어서 약간 사고 후회했던 제품들, 방출했던 제품들 위주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분에게 상당히 잘 쓰는 제품일 수도 있고 캠핑의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경험담과 얘기를 풀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요즘 캠핑 스타일이 맥시멈을 한창 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스탈론에 IGT 닷지하고 캠핑했던 영상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맥스를 달릴 때도 있었고, 요즘은 여름이기도 하고 여름에 사실 좀 손 적게 가고 펼쳐서 끝낼 수 있고 부피 적고 약간 핸들링하기 편한 장비 위주로 저는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가족 캠핑을 가게 되면 뒷자리 폴딩 못 하거든요. 그래서 펠리세이드 트렁크 안에 모든 걸 야무지게 다 실어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피가 크거나 냉장고나 에어컨을 챙겨가면 부피가 정말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4인 가족 캠퍼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무튼 제 캠핑 환경에서 요즘은 세팅하는 데 있어서 편한 것들 위주로 요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제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 위주로 아마 얘기를 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해 주시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으로 크레모아 V1500입니다. 제가 선풍기 실험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성능이 너무 좋거든요. 들고 다니고 싶습니다. 저도 쓰고 싶고. 근데 이게 단점이 가격이 15만원 중반이거든요. 15만원 중반에 부피가 이렇게 됩니다. 부피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두께도 좀 되죠. 물론 크레모아에서 이렇게 케이스를 정말 잘 만들어줬는데 제품 특성상 선풍기가 뒤로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피가 좀 커집니다. 혼자 갈 때는 저 이걸 챙겨가고 싶어요. 근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폴딩을 못한 상태에서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15만원 중반이면 요즘 카투어 2열 에어컨이 가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몇만 원만 투자 더하면 캠핑용 에어컨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피도 이거보다 조금 커질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저의 약간 후회, 약간 게으르기라고 생각되는 아이템은 V1500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아이템으로 LG 스탠바이미 고 되겠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구매를 해서 리뷰는 올리지 않았지만 제가 룸앤TV를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1세대를 그나마 장박할 때도 사용하고 부피 무게가 생각보다 안 돼서 잘 가지고 다녔던 제품인데, 스탠바이미 고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고 케이스까지 한 번에 딱 되고 다리 돌려서 안 끼워도 되고 상당히 편하겠다 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리뷰도 안 찍었던 이유가 4번 썼나? 캠핑 다니면서 출시 이후로 제품은 좋거든요. 정말 이쁘고 세로도 되고 그리고 터치도 되고 심지어 사운드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게 상당히 제품은 좋은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무거워요. 설명으로는 노지에 쓸 수 있고 그런다는데, 아니 3시간밖에 못 쓰는데 배터리가 약간 의미가 없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오토캠핑 위주로 다닐 텐데 이런 TV를 들고 다니는 분들은. 근데 배터리 3시간? 저 차라리 배터리 뺏었으면 어떻을까, 차라리 좀 더 컴팩트하고 가볍게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거 바닥에 놓고 어떻게 써요? 바닥에 이러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별도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는 테이블 위에 한쪽에 올려놓고 사용해야 되거나, 그럼 이제 공간을 또 찾아야겠죠. 또 부피가 또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배신이 정가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출시하고 나서 한 2-3개월 지났나? 인기가 생각보다 별로였는지 몰라도 할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전제품 냉장고 많이 사면 주기도 하고, 그 생돈 초기에 주고 사람들 완전 후려버리는 그 LG의 행위 때문에 사실 그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가격 대비 패널이 좀 좋지 않아요. 100만 원이면 4K나 모델도 QHD나 약간 좋은 액정 넣어줬으면 스펙상으로, 물론 TV여서 FHD도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상으로 봤을 때 좀 아쉽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LG 스탠바이미고 제가 경험한 느낌대로 그냥 편하게 얘기해드렸고, 아무튼 저는 손이 안 간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아이템은 폴딩 벤치 아니면 벤치 소파 그런 제품이겠죠. 헬리녹스의 벤치일 수도 있고 스노우피크의 벤치 있죠. 제 영상에서 시제품으로 나왔던 그 벤치류, 아니면 홀맨이나 DOD에서 나오는 그런 벤치류. 저는 이거 진짜 손이 안 갑니다. 일단 앉으면 불편해요. 아픕니다. 그 가운데 봉이 여기 허벅지를 눌러서 아프고, 그리고 부피도 엄청 커요. 홀맨 거라는 DOD 거는 이게 엄청 넓습니다. 부피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 있는 집들은 좀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썼냐? 쉘프 올려놓는 공간으로 씁니다. 위에다 냉장고를 올려놓든지 위에 쿨러를 올려놓든지 약간 정리대 성만으로 쓰는데, 약간 이거를 그 의자용으로 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비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출 1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벤치류? 폴딩 벤치류라고 얘기할까요? 벤치류? 캠핑 벤치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게르기 될 아이템이다. 의자로서의 활용성도 잃어버리고 부피 커서 트렁크도 압박이 커지고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박스 테이블입니다. 어떤 걸 얘기 드리냐면 토르박스 위에 상판을 얹든지 옆에 연장을 해서 테이블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토르박스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무언가가 박스 안에 있다면 테이블 위를 다 치우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박스를 열 일을 없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땐 약간 좀 불편하지 않나 라고 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약간 보완할 수 있는 그 제품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슬라이드 제품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에 있는 걸 꺼낼 때 뭐 상판을 드러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슬라이드 살짝 밀고 꺼내면 되기 때문에 캠핑 스타일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좀 약간 불편했었고 방출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박스류, 박스 테이블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 경험상 저하고 맞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계륵이라고 생각했고 방출도 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타프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타프는 필수 아니냐, 이런 캠핑에. 근데 이제 타프도 엄청 큰 타프가 있습니다. 스노피크의 헥사 에버라든지 아니면 작은 타프 있잖아요. 뭐 헬리녹스의 3.5라든지 그런 작은 타프. 일단 큰 타프는 캠핑장 사이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뭐 5에 7, 뭐 6에 7, 뭐 그런 작은 공간에 상당히 좁습니다. 스트링이 다른 사이트를 침범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사항도 많고 물론 넓으면 편합니다. 안에 공간도 넓고 비 많이 와도 뭐 비 안으로 안 들어치고 조금 좋긴 한데 이 사이트 환경에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약간 전 1년에 한두 번은 씁니다. 쓰는데 손이 자주 안 가는 그런 타프가 되겠고, 그리고 또 너무 작은 타프, 제가 방출해서 타프인데 헬리녹스 3.5가 있습니다. 이것도 산 계기가 뭐냐면 큰 타프 쓰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라이트하게 핸들링하면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타프가 없을까 해서 헬리녹스 3.5 렉터 타프를 구매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왜냐면 사고 써야지 하다가 다른 분이 쓰는 걸 봤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좁은 거예요. 그늘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같은 예보 없이 갑자기 스콜처럼 내리는 소나기가 이번 여름철에 상당히 자주 됐잖아요. 비 올 걸 항상 고려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작은 타프면 뭐 사람도 비 다 맞고 안에 있는 장비도 비 다 맞고 뭐 그늘은 좁고 상당히 좀 물론 뭐 좋은 나무 안에 비가 안 오면 베스트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작은 타프는 좀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타프도 사이트 크기라든지 제한적인 환경에서 있어서 쓰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물론 뭐 단체 캠핑 6명이나 8명 하면 색 같은 좋은 타프가 좋은데 그런 캠핑을 안 하신 분들에겐 좀 과한 타프가 아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캠핑 스타일에 맞춰서 적당한 타프 사이즈를 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너무 큰 타프 아니면 너무 작은 타프가 저는 약간 계륵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캠핑함에 있어서 요즘 스타일에 제가 약간 계륵이라고 생각했던 제 5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론 잘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이 답입니다. 제 경험을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캠핑 용품 여러 가지 막 사면서 느꼈던 게 잘 안 쓰게 되는 용품으로 가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행입니다. 유행에 너무 민감해져서 남들 다 사서 사는 경우, 그 경우와 두 번째로는 싸다고 핫딜 떴다고 사는 경우, 그 경우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데 다른 사람들 다 이거 쓰는데 나는 내 스타일로 사겠다고, 예를 들어서 번호 중에서 남들 이거 다 쓰는데 나는 이거 쓰겠다,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겠다, 약간 그런 제품도 상당히 불용으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내용은 제 친구하고 컨텐츠 얘기하다가 이런 계륵 같은 장비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하다가 친구가 얘기해 준 내용인데 저도 이걸 보고 맞다, 나도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3가지 경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의 캠핑 환경과 다른 분들이 쓰는 걸 잘 많이 보시고 캠핑용품 구매하시는 게 중고로 방출될 확률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다들 얘기하는 대캠핑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2, 3년 전 코로나 붐일 때 그때는 장비 사고팔기 너무 좋았거든요. 물론 공급이 적어서 그 제품을 어렵게 산다고 하면 몇 번 쓰고도 정가에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피까지 붙어서 팔 수 있어서 중고거래도 상당히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캠핑 용품 시장에서 뭐 하나 잘못 사면 평생 계속될 확률이 매우 높고 감가가 상당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비가 더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도 여러 제품을 리뷰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상당히 신중스럽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고 좋은 제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분명 댓글 달 겁니다. 분명 댓글 달 겁니다. 나 이거 잘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오케이.